안녕하세요. 바른북소리 정북방송입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북한이 망라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시간을 진행을 했었죠.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애국주의 교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당 사상 교양 사업의 내용, 어떤 교양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냐, 여기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교양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체사상 원리교양, 이런 건 알죠? 주체사상에 대한 교양을 진행한다는 것. 주체사상이 철학적 원리는 어떻고, 이런 원리교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실성 교양이라는 걸 하고요. 충실성 교양은 그렇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이 교양인 겁니다. 당정책 교양은 현 시기 당정책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혁명전통 교양. 여기서 말하는 혁명전통은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 무장수행 과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이후에 보면 계급교양, 혁명적 낙관주의 교양, 집단주의 교양 이런 건 다 아시겠죠?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은 제가 전번 시간에 그 북한 영상물을 틀어놓고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죠. 애국주의 교양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자, 그 동영상에서 그 설화하는 그 사람이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남한에서는 내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북한에서는 설화 이렇게 부릅니다. 설화. 설화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본에 쓸 때도 설화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럽니다. 공화국의 첫 수호자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 하고 그 다음에 노병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노병들은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워서 이겼단 말이야. 조국을 위하여 싸웠고 미국 놈을 족쳤단 말이야. 이제는 네가 우리처럼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러죠 할아버지가. 조국을 위하여 싸웠고 우리는 미국 놈과 싸웠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러지 않습니까? 또 다른 노병이 나와서 우리 새 세대들이 이런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갖고 영원히 싸울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한테 맡기고, 이제는 젊은 세대들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자리 틀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 해군 소장 박은 전쟁 노병은 깃발을 넘겨주면서 그러죠. 전 세대 노병들이 피로서 지켜낸 이 공화국 깃발을 대를 이어 동무들에게까지 지켜줄 것을 부탁합니다. 자, 거기서 설화자가 계속해서 이럽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하는 것이 성스러운 조국수호 정신이다. 청춘 시절에 값높은 선택을 하여 복무의 자욱을 새기라. 값높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청춘 시절에. 힘겨운 훈련의 나날 속에 강철 같은 의지를 벼리라. 화선의 불빛 속에서 수호자의 역신기상을 떨치라. 청춘과 조국보이, 이보다 더 어울리는 말이 없고 이보다 더 영예로운 사명은 없다. 복무의 길에 청춘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병사들이 있어 내 조국은 더욱 강대해지는 것이다. 어머니 조국의 수호자의 경례를 드리자. 이렇게 합니다, 설화자가. 우리 이게 이제 그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춘 시절에 값높은 선택을 하여 복무의 자욱을 새기라. 이러거든요. 우리 북쪽에 그런 노래 있죠. 젊어서 고생 금주고 못사. 그런데 저 같은 무정부주의자들은 그 노래 부를 때면 이러죠. 젊어서 고생 금주고 못사 하는 걸 젊어서 깨병 늙어서 보약 이런단 말이에요. 제도에 대한 이런 불만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노래도 부르는 거고요. 그랬던 겁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에서는 애국주의 교양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애국주의로 교양된 아이들이 자라서 인민군에도 나가고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하고 유학을 가서 다른 나라의 발전된 과학기술을 배우고 남조선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고 조국의 과학기술에 이바지하는 것. 이런 현상들이 다 애국주의 교양을 통해서 발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북한이 망하지 않는 이유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애국주의 교양을 들었던 겁니다. 충실성 교양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국주의 교양을 첫 번째로 제가 실내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오늘 시간에는 계급교양에 대한 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급교양 하기는 계급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북한에서는 계급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각지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에 따라서 계급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착취계급,
그다음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피착취계급. 그리고 생산수단을 가진 착취계급은 지배계급. 그리고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피착취계급은 피지배계급.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놓고 착취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산수단을 가진 자가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하는 사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싸우자 접어들지 말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당의 계급 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의 계급 노선. 그건 뭐냐? 당의 계급 노선은 노동계급이 이익을 섭자리에 놓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하고 노동계급의 계급적 입장을 확고히 고시하는 것. 이게 당활동의 기본 원칙이다. 노동계급이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것. 왜 그러냐 이 문제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건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교양하고 개조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급이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노동계급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급교양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이 두 계급의 이런 사회 현상들을 놓고 왜 착취계급을 우리가 타파해야 되고 착취계급과 왜 싸워야 하는지, 지배계급과 왜 싸워야 하는지 이런 걸 교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계급교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굽니까? 북한에서 흔히 말하는 것, 지주, 자본가, 이게 생산수단을 가진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지배계급, 착취계급은 아니죠. 남한의 현실과는 다른 겁니다. 어쨌든 제가 남한에 와서 보니까 저기 저 상주에 저 아는 형님 있죠. 희준이 형님. 그 희준이 형님도 뭐 트랙터, 이항기, 땅, 밭, 하우스 다 가지고 농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형님이 지배계급인 건 아니죠. 착취계급인 건 아니고 자기가 일을 하는데 그런 분은 뭐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착취계급, 지배계급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계급교양의 핵심은 노동계급이 이익을 옹호하는 거다. 그리고 또 사회주의 국가를 노동계급이 모양대로 만들어간다. 이게 계급교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착취계급과 지배계급을 우리가 왜 반대해야 되는지, 착취계급과 지배계급이 어느 만큼 나쁜지 여기에 대해서 계급교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일제시대 전쟁 시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어느 만큼 우리 인민들을 수탈을 했고 어느 만큼 못되게 놀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교양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전쟁 시기에 또 미군이 어떻게 또 했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군이 잘못한 것도 많죠. 뭐 대표적인 그거 아닙니까? 신천박물관. 그 신천박물관 제가 이미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신천박물관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신천에 탁 와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거 쌀 한 배랑 소금 한 말지고 산으로 올랐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 썼습니까? 신천 땅의 피교훈을 잊지 말자. 이거 무슨 복수교리 모임 같은 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잘하죠, 북한에서는. 자, 이거 신천박물관이고요. 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신천 강점 52일 동안에 35,383명을 학살했다. 군 인구의 4분의 1, 남자가 19,149명, 여자가 16,234명. 근데 이 여자는 왜 죽였는지 몰라. 자, 이거는 강반석 유자내 학원 학생들입니다. 강반석 정치대학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군인들이고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런 박물관에 가서 이 교육교양을 진행하고요. 또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투근무단위들, 그런 전투근무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군무 진출할 때, 그럴 때 교육교양을 진행합니다. 그때는 뭐 이제 정치돈이 나와서 하든지 선동원이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방법은 같습니다. 이제 강사들처럼 대화 앞에 나와서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일 무슨 뭐 미제 침략자들은 뭐 어떻게 하면서 쫙 뭐 어디서 뭐 우리 인민들을 어떻게 학살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우리 조국의 국경을 철벽으로 지킵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선동문인 거죠. 그러니까 다 준비를 합니다. 다 선동원들, 그렇게 정치돈들이 준비를 하죠. 그리고 또 뭐 매일 아침 독보 시간,
뭐 아침마다 인민군 방송으로 뭐 8시 경에 어쨌든 아침 식사를 끝내고 돌아와서 한 30분인가 한 20분인가 이 정도 이렇게 휴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 휴식장에 그 인민군 제3방송이 다 있거든요. 그 3방송으로 나옵니다. 개국교양 자료들이 이제 이런 신천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읽어준단 말이에요. 이외에도 예술작품 뭐 이를테면 뭐 소설 그리고 또 뭐 예술영화 텔레비전국 이런 걸 통해서도 또 개국교양을 진행하는 거죠. 우리 개국교양 주제로 한 작품 대표적인 그런 게 있죠.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 이거 69년도에 나온 영화거든요. 저 칼기 폭파범 김현이 뭐랍니까? 자기 그게 그 이제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 이 영화에 출연을 했었다. 아역 배우로 자기 영옥이 역을 했다는 겁니다. 69년도에 김현이 62년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69년도에 7살 때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뭐 인민학교 뭐 몇 학년 다닐 때 출연했다 그랬나? 거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그래서 김현희는 북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긴 하죠. 이제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 같은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개국교양들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소설들이 있습니다. 개국교양에 대한 소설들. 이렇게 끊임없는 개국교양을 통해서 지배계급과 착취계급하고 싸워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교양을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합니다. 이건 개국교양이라는 건. 털이 들어서 우리 걸 배우기 시작해서부터 그보다 더 어렸을 땐 유치원에서 유치원 때는 개국교양 탁할 때는 그림으로 하거든요. 지주놈 탁하면 지주놈은 배 탁 나오고 그리고 여기 호박단추 있는 그런 저고리 딱 있고 지팽이 딱 지고 이렇게 가는 거. 일본놈 하게 되면 여기 시험 새까맣게 딱 붙인 게 그거 일본놈. 이렇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꿀도 모르고 설이 없을 때죠. 그때는 이렇게 배 나온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북한 애들이 지주놈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북한 가면 지주놈이라고 하죠. 저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국교양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개국교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이런 개국교양도 북한이 허물어지지 않는 그 한 가지 원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개국교양은 왜 싸워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걸 가르쳐주는 교양인 겁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